2018년 제2회 회로 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제호공학에서는 답 찾는 방법을 배우고 회로 이론은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61번 이런 전달 함수에서 오메가가 10 라디안 퍼 세크1 때 이득 및 위상각을 구해라. 우선 이득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득 구하는 공식은 20 로그의 이 전달 함수의 절대값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오메가를 줬죠. 그래서 이 s를 j 오메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s를 j 오메가로 바꿔주면 20 로그 gj 오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j 오메가 값을 구해야겠죠. gj 오메가는 s 자리에 j 오메가를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j10, j 오메가에서 오메가가 10이기 때문에 그냥 j10이 되는 거예요. 요 s 자리에 j 오메가 넣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곱하기 0.1에 또 곱하기 s가 있죠. 그래서 0.1 곱하기 j10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j 오메가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j 오메가의 절대값이라고 했죠. 이 절대값은 부호는 무시하고 그 크기만 가지고 계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호를 무시하면 j 오메가의 절대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식이 20 로그 10이 되겠죠. 20 로그 10은 자, 로그 10의 10은 1입니다. 로그 10의 100은 2고요. 로그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10의 1승은 10이죠. 그리고 10의 2승은 100입니다. 그래서 얘를 로그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로그 10의 10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로그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로그 10의 100은 2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로그예요. 자, 그래서 이 20 로그 10의 10은 얘가 1이 돼서 이득의 값은 그냥 20 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 보면 1번과 2번 둘 중에 답이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위상각을 또 구해볼까요? 자, 위상각은 각도의 gj 오메가, 원래 gs로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오메가를 줬죠. 그래서 gj 오메가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고요. 얘가 j 오메가가 10이기 때문에 gj10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도 즉 처음에 나타낸 거 얘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0.01 곱하기 j10은 j 0.05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0.01 곱하기 j10은 그냥 1j가 되겠죠. 0.1에 10을 곱하면 1이니까 그래서 1j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고요. 이 식을 j 0.05분의 1 곱하기 j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얘 각도를 구하고 얘 각도를 구한 다음에 각도의 곱하기는 서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를 서로 더해주면 위상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j 0.05분의 1의 각도는 이 수학에서, 이 전기에서 이 j의 의미는 90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실수축이면 이쪽이 허수축입니다. 즉, j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j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얘를 분자로 올리면 얘는 마이너스 j 0.05가 됩니다. 즉, 이 j가 각도가 마이너스 각도라는 의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 회전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 90도 이렇게 가면 여기죠. 실수의 값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각도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고요. 이 두 번째, 이 식을 각도로 나타내면 얘를 우선 각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복소수에서의 각도 나타내는 방법은 a 플러스 jb가 있을 때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a분의 b가 됩니다. 이러면 이 복소수의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각도로 나타내기 위해 아크 탄젠트 1분의 여기 실수 1분의 허수 앞에 요 1 있는 거죠. 분의 1 해서 제곱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 공학용 계산기에 눌러보면 45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5도의 제곱은 45도를 2번 곱한 거죠. 예, 근데 각도에서의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5도 곱하기 45도는 90도가 됩니다. 예, 90도인데 분모에 있죠. 예, 그래서 얘도 올라가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뒤에 식도 얘도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마이너스 90도는 마이너스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고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우선 이득 구하는 공식 요거 우선 암기하고요. 문제에서 오메가를 줬을 때는 S를 J오메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각도를 구할 때 각도를 곱해주면 90도 곱하기 90도는 더해줘서 180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각도에서 나누기가 있죠. 만약에 50도 분의 70도다 하면은 이거는 70도에서 50도를 빼서 20도가 된다는 거. 이것까지 기본 수학이죠. 이것까지 알아두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거 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쭉 해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2번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자, 이 회로를 보면 우선 A를 붙여볼까요? 요게 A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A 접점은 어떤 접점을 얘기하냐면 동작하기 전에 떨어져 있는 접점 이걸 A 접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에 의해서 동작되면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에 의해서 동작이 될 때 선로를 이어주는 그런 접점을 A 접점이라고 하고요. 동작되기 전에 이렇게 붙어있는 접점을 B 접점이라고 합니다. 이 접점은 동작이 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A 접점이라고 하고 B 접점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 준 건 다 A 접점이죠. 자, 그래서 입력을 주면 즉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요 A 부분에 접점을 동작을 시키면 자, 얘가 붙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원을 주면 이쪽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요 X 릴레이가 동작을 할 겁니다. 그 X가 여자가 되는 거죠. 출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에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이 발생하고 자, B에도 한번 입력을 줘 보겠습니다. B도 동작을 시키면 즉 B에 입력을 주면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X를 여자시키겠죠. 그래서 여자시킨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가 동작을 할 겁니다. 이때도 출력이 발생해요. 그죠? 그 다음에 A, B를 두 개 다 입력을 넣어줘 보겠습니다. A, B 두 개 다 입력을 넣어주면 얘네들이 붙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때도 역시 X가 출력을 낼 겁니다. 그럼 즉 이 회로는 자 입력을 이게 X고 요게 B라고 할 때 둘 다 입력을 주지 않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죠. 그죠? 그리고 A 쪽에 입력을 넣고 B 쪽에 입력을 넣지 않아도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A 쪽에 입력을 주지 않고 B 쪽에 입력을 줘도 출력이 나오고요. 둘 다 입력을 줘도 출력이 나와요. 자, 이 논리표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어떤 논리식의 논리표죠? X는 A 플러스 B의 논리식의 논리표지요? 63번 그림은 제어계와 그 제어계의 근계적을 작도한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결정된 이득 여유의 값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암기하냐면
요 K가 이득 정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득 정수, 요 8이 이득 정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 K의 이득 정수값 분의 허수축과 만나는 점을 나눠주면 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답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8 나누기 64. 예, 이득 여유는 이득 정수 K와 허수축과 만나는 점의 K값. 그래서 8분의 64 하면 답은 8이 됩니다. 예, 63번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64번. 그림과 같은 스프링 시스템을 전기적 시스템으로 변환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회로는 예, 암기하고 가는 거죠. 예, 답은 3번입니다. 물리적으로 요 시스템을, 아니, 요 스프링을 캐피시턴스와 비교를 하고요. 예, 그리고 요 질량에 있는 물체를 인덕턴스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과 질량이 있는 물체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스프링과 대응되는 예, 요 C성분, 캐피시턴스와 그리고 질량이 있는 물체와 대응되는 요 인덕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예, 이 회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64번에는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자, 이와 같은 함수를 예, 상태 함수로 변환하였다. 예, 벡터 A, B의 값으로 적당한 것은. 자, 이거 뭐죠? 상태 방정식이죠. 상태 방정식에서의 이 A, 시스템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요 A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요거 저번 회차에서도 제가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그죠? 이 상수를 보고 구하는 건데 이 뒤에서부터 우선 쓰고요. 4, 5, 그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래서 보기에 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으면 그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예, 3번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답 찾는 방법을 연습하고 그대로 해서 답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얘를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태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65번에는 3번. 이렇게 답 찾는 방법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전달함수 GS는 S 플러스 A분의 1일 때 이 개의 임펄스 응답 CT를 나타내는 것은 단 A는 상수이다. 자, 이 전달함수 예,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즉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AT가 되죠. 예,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 적분하고 막 이래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S 플러스 A분의 1 라플라스 변환된 S 플러스 A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간의 함수로 바꾸면 2의 마이너스 A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에 관련된 그래프를 찾아라. 예, 이런 문제인데요. 얘에 관련된 그래프는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요 t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요 t에다가 0초, 0을 넣으면 2의 0승이 되겠죠. 2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0일 때 CT 출력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쭉 길어질수록 이렇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왜냐면 이 시간, 얘가 숫자가 커지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어떤 승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2분의 이게 A라고 하면 A분의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가 점점점 커지면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66번의 답은 2번인데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이렇게 줬을 때 그래프는 2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진행을 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번 괴한 제어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괴한 제어계는 페루프 제어계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제어계냐면 자, 이렇게 어떤 장치에 입력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한 값이 출력이 될 때까지 이 장치가 계속 운전이 되는 걸 괴한 제어계라고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예를 들면 내가 방 온도를 24도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딱 켰습니다. 신호를 줬어요. 목표값을 24도로 주고 그래서 에어컨이 쭉 돌면서 이제 방 온도를 체크하겠죠. 근데 방 온도가 24도까지 안 가고 26도다 하면은 다시 신호를 보내줘서 다시 동작시킵니다. 24도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제어계, 내가 목표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동작하는 제어계를 괴한 제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한 제어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이 아닌 걸 찾는 문제죠.
자, 1번 정확성이 증가한다. 그쵸? 내가 목표한 값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대역폭이 증가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역폭은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계한제역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이거는 요 문제에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 이런 구조가 간단할까요? 예,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설치비도 아마 좀 비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징이 아닌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4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계한제역의 특징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6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8번 이산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문제를 보니까 Z평면에 음의 반평면에 있으면 뭐 안정, 뭐 Z평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전에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Z평면에서의 안정인 범위 어디라고 했죠? 이게 Z평면이면 안정된 범위는 이 원 안에 있는 범위가 안정이고요. 이 원 밖에 있는 범위가 불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주에 걸친 이 점에 걸치면 임계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Z평면에 관련해서 안정, 불안정, 임계 안정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S평면에서 뭐라고 했죠? 이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 여기 허수축에 딱 걸리면 이게 임계 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요거 두 개는, 요게 S평면이고, 요게 Z평면입니다. 이 두 개는 암기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면, 68번엔 3번이 답이 됩니다.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Z평면의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하다. 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안정이겠죠. 예, 그래서 안정하다. 그래서 68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9번 논의 온도를 제어하는 프로세스 제어계에서 검출부에 해당하는 것은? 예,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예, 답은 4번 열전대입니다. 예, 여기 논에는 전기로,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로 온도를 제어하는 프로세스 제어계에서 검출부에 해당하는 것은 열전대가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0번 단위 부계한 제어 시스템의 루프 전달함수, 예, 개루프 전달함수 얘기하는 거죠. 개루프 전달함수 어떤 전달함수냐면 전달함수 GS는 1 플러스 GS HS 분의 GS 이렇게 되죠. 얘는 전향 경로 이득, 얘는 루프 경로 이득, 그죠? 그래서 얘와 관련된 전달함수, 네, 이 전달함수를 루프 전달함수라고 합니다. 또 개루프 전달함수라고도 불러요. 이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득 여유가 20dB이면 이때의 K값은? 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득 여유 공식은 마이너스 20 로그 이 개루프 전달함수의 절대값입니다. GS, HS. 네, 이렇게 구해져요. 그런데 이거 좀 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좀 전에는 이득 여유가 아니고요. 이득이었습니다. 이득 구하는 공식은 20 로그 전달함수의 절대값이고요. 얘는 개루프 전달함수의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얘는 이득 여유고요. 예. 그래서 이득 구하는 공식, 이득 여유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70번에서는 이득 여유가 20dB이면 이때 K값을 구하는 거죠. 이득 여유가 얘가 20dB이랍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로그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0은 20이 되니까요. 그죠? 요 로그 GS, HS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선 요 GS, HS가 10에 마이너스 1승이 되면 됩니다. 즉 10분의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로그 어떻게 구해진다고 했죠? 10의 2승은 100이다. 얘를 로그로 나타내면 로그 10의 100은 2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승은 10분의 1이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로그로 나타내면 로그 10의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GSHS가 10분의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 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이 게루프 함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 S를 오메가 J로 바꿔주고 주파수를 0으로 만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결국은 S가 0이 돼요. 왜냐면 J 오메가는 2파이 F죠. 근데 이 주파수가 0이 되면 오메가 J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가 즉 0이 됩니다. 그래서 S에 0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0, 0 하면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은 1 곱하기 3은 3이죠. 3분의 K는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주면 K 값을 구할 수 있죠. 나눠준 거기 때문에 넘겨줘서 곱해주면 K 값은 10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복잡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연습해야겠죠. 그죠? 이거는 뭐 이등 여유가 무슨 뜻이고 뭐 루프 전달 함수가 뭐고 단위 계산 함수가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을 찾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등 여유 공식에서 20dB이 된다고 하면 이 GSHS 값이 마이너스 로그 GSHS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로그 GSHS에서 요 GSHS 값, 즉 루프 전달 함수, 게루프 함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K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K 값을 구할 때는 S를 0으로 보내준다는 거. 답 찾는 방법입니다. 그 이득 여유나 이득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좀 자주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좀 연습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득 구하는 공식은 20 로그 전달함수고 이득 여유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0 로그 게루프 함수의 절대값이라는 거 요거 두 개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70번은 답이 1번입니다. 요거 쭉 공부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1번 저항이 100옴 용량성 리액턴스가 100옴이고 L만을 가변할 수 있는 RLC 직렬 회로가 있다. 이때 주파수는 500Hz보다 작고 전압은 100V를 인가하여 L을 변화시킬 때 L의 단자 전압 EL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단 공진회로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진회로. 공진회로는 이 유도성 리액턴스 값과 용량성 리액턴스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선 문제에서 직렬, RLC 직렬 회로라고 했죠. 그래서 RLC 이런 직렬로 연결되는 회로에서 얘가 100옴이고 용량성 리액턴스 얘가 100옴이랍니다. 그리고 이때 L을 가변시킬 때 L의 단자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겠죠. 이 전압은 이 유도성 리액턴스 값과 이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지나는 전류의 값을 곱해줘서 구할 수 있겠죠. 자, V는 IR이죠. 그죠? I는 전류, R은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 이 구간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유도성 리액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전압, 이 L은 전류에다가 요 유도성 리액턴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전류에다가 유도성 리액턴스를 유도성 XL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를 곱해주면 이때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전류 먼저 구해볼까요? 전류는 I는 이 전체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I는 R분의 V, 이거 오메 공식이죠. 근데 여기서의 R,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는 임피던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죠? R,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공진회로라고 했습니다. 공진회로 이 두 개의 값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XL-XC는 0이 돼요. 그래서 이때 전류는 이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는 저항만 남습니다. 그래서 저항분의 전압 100분의 100 해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1A가 되는 거예요. 1A. 자, 그러면 이 흐르는 전류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 여기도 1A겠죠. 직렬에서의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 그죠? 병렬에서는 전압은 일정하고 전류는 분배된다. 요거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여기에 있는 전류의 흐름을 막는 요소의 값을 곱해주면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유도성 리액턴스 100옴 줬죠. 그런데 공진이기 때문에 이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는 같습니다. 즉 얘도 100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L은 여기 흐르는 전류 1 곱하기 전류의 흐름을 막는 요소의 크기 100옴 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공진회로에서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가 같다는 거.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의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로 구해지는데 공진일 때는 이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요 리액턴스 부분이 0이 돼서 이때의 임피던스는 저항과 같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71번에 답은 2번이고요. 요거 쭉 한번 스스로 한번 보면서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풀면서 이해되지 않는 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2번 어떤 회로에 전압이 115V인가 하였더니 유효 전력이 230W, 무효 전력이 345바를 지시한다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우선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뭐죠? 얘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죠.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무효 전력은 Q로 나타내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유효 전력 단위는 와트가 되고요. 무효 전력 단위는 바가 됩니다. 이때 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피상 전력은 PA라고 하겠습니다. 피상 전력은 전압의 전류를 곱한 값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전류 물어봤죠? 그러면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는 이제 넘어가죠. V분의 PA. 피상 전력의 전압을 나누면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피상 전력만 구하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문제에서 유효 전력을 주고 무효 전력을 줬습니다. 그러면 피상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요 밑변에다가 유효 전력을 주고 요 높이에다가 무효 전력을 줍니다. 그리고 요 빗변은 피상 전력이 돼요.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거는 이때까지 여러 번 그렸죠.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삼각 함수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 피상 전력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피상 전력은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피상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 전력 볼트 암페어 즉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라고 했죠.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전압 분의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문제에서 준 단서를 하나씩 넣어보면 전압 115V 줬죠. 에다가 분의 루트 유효 전력 230W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 345바의 제곱 하면 3.6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삼각함수로 나타낼 때 요 밑변이 유효 전력이 되고 요 높이가 무효 전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요 빗변이 피상 전력이 된다는 거, 요거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요거 구하는 공식,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 전력 얘 얘기하는 거죠.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그다음에 피상 전력 얘는 그냥 전압과 전류를 곱한 VI로 나타낸다는 거, 이거 세 개도 암기하겠습니다. 그래서 72번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3번 시정수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답은 4번입니다. 시정수는 과도기간 중 변화해야 할 양이 0.632%가 아니고요. 이 단위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63.2%가 돼야 됩니다. 63.2%가 변화하는데 소요된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호를 딱 줘서 정상 상태까지 이렇게 가는데 정상 상태까지 가는 요 목표 값이 100이라고 한다면 63.2까지 가는 여기가 63.2입니다. 2까지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퍼센트를 4번은 0.63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바르게 고치면 63.2%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시정수에 의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73번에 틀린 답은 4번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무손실 선로에 있어서 감쇄 정수가 알파, 위상 정수가 베타라 하면 알파, 베타의 값은 자, 무손실 선로에서의 감쇄 정수 알파는 0이죠. 예. 그리고 위상 정수 베타는 오메가 루트 L 곱하기 C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간 거예요. 요거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무손실 선로라는 거 요거 암기를 해 두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5번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100 루트 2 코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볼트이고 흐르는 전류가 3 루트 2 코사인 314t 플러스 6분의 파이 암페어일 때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전력 어떻게 구하죠? 예, 여기 단위가 와트로 줬습니다. 자, 단위 와트면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예, 근데 이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이에요. 예, 그 계산해 줄 때 실효값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순시값, 그 순간의 값을 줬을 때 실효값은 어떻게 구하죠? 요 순시값의 앞에 있는 요 값, 얘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그죠? VM이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네, 전압의 최대값. 전류도 요 앞에 있는 값을 전류의 최대값 IM 이렇게 나타내죠. 이때의 실효값은 요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준 값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전압의 실효값은 이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100 루트 2 나누기 루트 2 하면 얘랑 약분이 돼서 100이 되죠. 그리고 전류의 실효값은 전류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눈 값. 그죠? 그래서 3 루트 2 나누기 루트 2를 하면 얘랑 약분돼서 3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압의 실효값 100V라는 거 구했고요. 전류의 실효값 3A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전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요 세타를 알아야 전력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우선 대부분 문제에서 보면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데 저는 여기서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줬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마이너스가 각도가 전압을 먼저 빼주면 각도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혼동하실까봐 전류를 먼저 빼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상관이 없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전압의 위상 이 부분이 위상이거든요. 요 오메가 얘가 이제 오메가예요. 예, 오메가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근데 얘 각도가 이 오메가 t가 바뀌면은 계산이 안 돼요. 예,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문제에서는 다 이게 똑같이 줍니다. 예, 똑같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선 각도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때 파이는 180도예요. 180도면 나누면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위상을 표시하면 마이너스 30도, 예, 여기 마이너스 30도 이 각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류의 위상각을 보면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0도. 예. 이 각과 이 각의 위상 차는 6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세타가 60도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예, 뭐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을 빼주던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를 빼주던 값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빼주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를 빼줍니다. 예. 자,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60도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 60도가 이 세타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전압의 실효값 100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 3 곱하기 코사인 60도를 하면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150W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번의 답은 2번 150W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역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꼭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쭉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 이해가 안 됐을 때 올리라고 한 내용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꼭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 네이버 카페에 올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7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그림 A와 B가 역회로 관계에 있으려면 L의 값은 몇 mH가 되겠는가? 자, 역회로 관계 문제가 나오면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답을 찾냐면 나온 이 소자의 크기 두 개를 곱한 값이 이 역회로로 만든 회로에 그 두 개의 값을 곱한 값과 같으면 그게 역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4 곱하기 5는 20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를 곱해서 20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요 L, 1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해설은 제가 그 단위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역회로 관계에 그런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으십니다. 7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77번 두 개의 전력계로 평형 3상 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다른 쪽 전력계 지시의 3배였다면 부하 역률은 약 얼마인가? 네, 이 문제는 두 개의 전력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역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 전력계법에서의 역률 구하는 공식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전력계법, 전력계가 두 개란 얘기죠. 예, 그래서 얘가 1번 전력계고 얘가 2번 전력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한쪽의 지시가 다른 쪽 지시 전력계의 뭐 3배였답니다. 그러면 1번 전력계 W1을 기준으로 두면 2번 전력계는 W1의 3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전력계를 W라고 넣고 2번 전력계를 3W라고 넣어서 계산을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W 여기다 놓고 얘 3W 여기다 놓고 얘 W 여기다 놓고 요 W 두 번째 W 두 번째 전력계죠. 전력계에다가 3W 넣고 W1, 2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각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이 코사인 세타 역률 구하는 공식에 얘네들 W1을 그냥 W로 넣고 W2를 3W라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데요. 얘를 또 정리를 해보면 요 W의 제곱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W의 제곱은 W로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W 1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 계산하면은 7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랑 약분해서 2가 되고 얘 1이 되고 얘랑도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7분의 2 얘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0.7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력계법에서 역률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역률은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분모에 있는 요 내용이 이 전력계법에서 P상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그리고 분자에 있는 이 내용이 이 전력계법에서 유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 요거까지 암기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라플라스 함수의 역변화는 이런 라플라스 함수를 시간의 함수, 시간의 함수로 바꿔봐라. 이런 문제죠. 이 라플라스 역변화는 그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헤비사이드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떤 규칙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라플라스 함수를 부분 분수로 정리를 하면 S에 S 플러스 A분의 1을 부분 분수로 정리하면 S분의 어떤 수 더하기 S 플러스 A분의 어떤 수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즉, 이 어떤 수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을, 이런 분수 두 개를 더하면 이런 값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헤비사이드, 그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요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수학 방법을 헤비사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A 값을 우선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를 원래 식에서 제외한 값 가지고 구합니다. 즉, 요 S가 있죠. 그래서 요 S를 삭제를 하고
요것 가지고만 A를 구해요. 그래서 A는 S 플러스 A분의 1이 들어가고요. 이 S에다가 어떤 수를 넣냐면 요 A가 포함되어 있는 분수에서 분모를 0을 만드는 S의 값. 예. 즉, 요 S밖에 없으니까는 S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 S에다가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0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러면 A는 A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A 값이 A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B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B도 똑같아요, A랑. B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원래 식에서 삭제를 합니다. 예. 얘를 삭제를 해요. 그러면 S분의 1만 남죠. 그래서 S분의 1 가지고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S분의 1을 적고요. 요 S에다가는 요 B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분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 뭐겠어요? 여기서는 S가 마이너스 A가 되면 분모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S에다가 마이너스 A를 적용시킵니다. 네. 그래서 요 S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요 B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예, 마이너스 A분의 1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B가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 아까 전에 A분의 1이라고 했죠? 얘네들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S는 S분의 A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양 분수에 A분의 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선 묶어주고, 뒤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라플라스 요 함수, fs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fs, 얘를 역변환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fs 함수를 역변환하면, 자, s분의 1은 시간의 함수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예, 이거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고 계시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분의 1, 얘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역변환을 해도 a분의 1이 나옵니다. 예, a분의 1에 s분의 1을 시간의 함수로 역변환하면 1이 되고요. s 플러스 a분의 1은 시간의 함수에서 2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를 역변환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t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라플라스 함수 얘를 역변환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요거 역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 이거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규칙에 의해서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꼭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도 역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선간전압의 200V인 대칭 3상 전원에 평형 3상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부하 한 상의 저항은 10옴, 유도 리액턴스는 15옴, XL이 되겠죠.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5옴이 직렬로 접속된 것이다. 부하 델타 결선의 경우 선로 전류와 3상 전력은 약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간전압이 200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200V고요. 그 다음에 3상 전원에 평형 3상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10옴. 얘가 저항이 10옴.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15옴.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5옴이랍니다. 이때에 선로 전류와 삼상 전력을 구하시오. 근데 여기서의 삼상 전력은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우선 선로 전류를 먼저 구해볼까요? 선로 전류. 예.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선로 전류. IL은, 여기 상전류.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죠. 상전류 IP라고 나타내면 상전류의 루트 3배다.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더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상전류는 요 임피던스, 그죠? Z분의 V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전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하에서의 전력, 소비전력은 이 공식으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공식이 또 맞고요. 또 다른 공식은 이 공식도 있죠. 3상이기 때문에 3 곱하기 이거 상전류가 될 겁니다. 상전류의 제곱의 R. 네. 이 공식으로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는 요 저항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로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전압은 200V 줬고요. 저항 10오hm, 유도성 리액턴스 15오hm, 용량성 리액턴스 5ohm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저항 플러스 J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J 15 마이너스 5 하면은 10 플러스 J 1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 구하려면 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그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하면 10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얘가 임피던스란 얘기입니다. 단위는 ohm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임피던스를 구했으니까 요 선전류, 선로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 10 루트 2의 분의 루트 3 곱하기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델타 결선에서는 선에 걸리는 전압, 선간 전압과 같죠? 예,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20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루트 2 분의 루트 3 곱하기 200. 근데 여기서의 200은 선간 전압입니다. 예, 델타 결선에서는 뭐 상전압이랑 선간 전압이랑 같기 때문에 뭐 어떤 전압이냐 뭐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선 전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선간 전류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10 루트 2에 루트 3 곱하기 200을 하면 24.49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49 암페어는 10 루트 6이에요. 예. 그래서 우선 계산기를 눌렀을 때 이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보기에서의 요 숫자들을 다 계산기에다 놓고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계산을 한 결과가 24.46이 나오면 그게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10 루트 2, 10 루트 6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상 전력. 이 전력을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3 곱하기 전압, 200의 제곱. 이때는 상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는 전압은 상전압입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200V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00의 제곱 곱하기 저항 15ohm이라고 했죠. 15ohm 나누기 저항 10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15 마이너스 5 해서 15ohm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합성 리액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ohm 그래서 10의 제곱 계산하면 6000W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요 전력 구하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공식도 있고 3 곱하기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상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전류. 상전류 곱하기 R. 그래서 상전류. 우리 선간전류 구했죠? 선간전류. 선전류 구했죠. 선전류. 선전류에서 루트 3을 나눠주면 그게 상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3분의 10의 루트 6 곱하기 저항 10 하고 여기 제곱입니다. 제곱. 여기에 제곱을 하면 이것도 계산하면 6000W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되는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도 있고 3i의 제곱에 저항을 곱하는 이 공식도 있다는 거. 요것도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때의 전류는 상에 걸리는 전류, 상전류를 의미한다는 거. 암기하시고요. 이 문제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네이버 카페 전침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7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이 라디안. 예, 요 파이 180도입니다. 그래서 요 180도에다 2 곱해주면 얘는 360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공간적으로 n분의 2파이 라디안의 각도를 두고 배치한 n개의 코일에 대칭 n상교류를 흘리면 그 중심에 생기는 회전작의 모양은 암기하고 하는 겁니다. 답은 1번 원형 회전작의 모양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80번은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제2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는 좀 계산하는 문제가 좀 있었죠. 여러분 그 계산 문제 그렇게 어려운 계산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누구나 천천히 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호공학에서 답 찾는 방법 이것도 꼭 연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